오빠 전화도 없이 무슨 일이야? 다 알았어. 내가 숨긴 거 전부. 무슨 소리야? 아이 있는 거, 전 남자랑 살았던 거, 다 알아.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그건 다 과거의 일이고. 거짓말 그만해. 지금도 그 애 보고 있잖아. 놀이공원에서 본 사람도 있어. 김서방 진정하게 나. 장모님, 제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습니까? 왜 이런 걸 속이셨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놓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결혼 같은 거 못합니다. 근종 씨, 제발.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23. 그녀가 동네 골목에 작은 양장점을 열었을 때만 해도 아무도 그녀의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허름한 간판 아래 재봉틀 한 대로 시작한 그녀의 꿈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씀도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순 씨가 사업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할 수 있어요. 동네 아이들 교복 수선도 하고 어르신들 옷도 고쳐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꼼꼼한 손길과 정직한 가격으로 1명, 2명 단골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양복 수선을 부탁하러 왔습니다. 이 양복 기장이랑 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그가 바로 지금의 남편 김철수 씨였습니다. 당시 그는 동대문에서 작은 의류 도매상을 시작하려 준비 중이었습니다. 네,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사랑으로 발전했고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동대문에서 한번 시작해볼까요? 남편의 제안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작은 양장점을 정리하고 둘이서 동대문에 첫 도매상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녀의 옷에 대한 안목과 남편의 사업 수완이 만나 가게는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도 새벽 시장을 다녔고 출산 1달 만에 다시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여보, 홀몸도 아닌데 좀 쉬지 그래.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렇게 첫째 근종이를 업고 일하던 시절을 지나 둘째 근우까지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사업을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동대문에 3개의 도매상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남편에게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각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55세 은퇴를 결정했을 때 3개의 가게는 이미 동대문에서 나름의 이름을 알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너무 피곤하네요. 우리는 좀 쉬어요. 남편의 말에 처음으로 그녀는 편히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관심은 온전히 아들들의 행복에 쏠려 있었습니다. 특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자신이 고생하며 일군 재산이 아들들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난 힘들게 시작했지만 우리 아들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늘 뜻대로 되지는 않나 봅니다. 큰아들 근종의 첫 번째 결혼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녀는 가슴 한켠에 작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여름날 저녁 임말순 여사님의 집 거실에서 큰아들 근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근종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조용한 아들이라 이렇게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드문 일이었습니다. 연하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녀의 남편이 깜짝 놀라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내가 결혼을 한다고? 응. 연하랑 1년 정도 만났는데 이제 결혼해도 될 것 같아서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근우가 방에서 나오다 형의 결혼 소식을 듣고는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이 결혼한다고? 그녀는 아들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연하라는 아이는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지만 아들과 사귀는 줄은 전혀 몰랐던 터라 더욱 놀라웠습니다. 너 정말이니? 연하라는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연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종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뚝뚝하고 신중한 큰아들이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형이 나보다 먼저 결혼하네? 내가 먼저 할 줄 알았는데. 근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도 사실 자유분방하고 연애를 자주 하던 둘째가 먼저 결혼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언제 결혼할 생각이냐? 남편이 신문을 완전히 접으며 물었습니다. 가을쯤이요. 연하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녀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둘만의 일이 아닌데 벌써 상대방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머, 그럼 우리도 빨리 연하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니?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 근종아, 연하 부모님께 여쭤봐라. 그녀는 불이 나게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벌써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무슨 선물을 사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서두르실 거 없어요. 무슨 소리니? 며느리 될 아이 부모님께 인사도 못 드렸는데, 아이고, 내가 정신이 있나? 그녀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꺼내보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의 결혼이라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큰아들 결혼한대. 저녁 늦게 남편과 단둘이 있게 되자 그녀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근종이가 결혼하다니 세상에.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근종이의 모습부터 지금까지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누군가의 남편이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근종이 연하를 처음 만난 것은 서울무역센터에서 열린 해외 수출 상담회에서였습니다. 연하는 한 대기업 해외 사업부의 담당자로 근종의 회사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종 과장님, 저는 이연아라고 합니다. 첫 미팅에서 연하는 유창한 영어로 미국 바이어들과 대화를 이어갔고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내성적인 근종은 그런 연하의 모습에 은근히 매료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연하는 미국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수재였고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명문대 교수였지만 모든 일에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근종 씨, 오늘도 야근이에요? 퇴근 시간이 되면 연하는 종종 근종의 자리를 지나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네, 해외 계약서 검토하느라. 제가 도와드릴까요? 영문 계약서는 제가 더 익숙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된 둘의 야근은 자주 야식을 함께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역센터 근처의 조용한 포장마차에서 연하는 소주를 마시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전 이런 자리가 더 편해요. 집에선 늘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내성적인 근종도 연하 앞에서는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둘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근종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잖아요. 2달 정도 만났을 때였습니다. 연아의 어머니가 먼저 근종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근종 씨, 우리 집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연아 아버지가 만나보고 싶어 하시네요. 예상과 달리 연아의 부모님은 근종을 무척 반겼습니다. 우리 연아가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소개하네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연아 아버지는 술을 따르며 근종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었고 어머니는 유독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늦게 결혼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적당한 때가 되면 빨리 결정하는 게 좋죠. 그렇게 시작된 둘의 인연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연아의 부모님이 더 서두르는 듯했고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둘이 신혼집은 우리가 마련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빨리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드러날 충격적인 진실의 복선이 될 줄은. 행복해 보이는 연아의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비 처가를 처음 방문하는 날,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연아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더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먼저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연아 어머니가 서둘러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자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아의 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이들 신혼집으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해뒀습니다. 35평형인데 아이들이 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미 아들을 위해 25평형 아파트를 마련해 두었는데 이런 제안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저희도 이미 아니에요. 저희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받아주세요. 연아 어머니가 너무나 간곡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도 좀 이상하더라. 나도 그래.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그날 밤 그녀는 아들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종아, 연아 부모님이 신혼집을 주신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연아한테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강력하게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볼 때는 뭔가 이상해. 저렇게까지 저자세로 나오시는 게 다음 날 그녀는 연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아이들 신혼집을 준비해 둔 게 있어서요. 아니에요. 저희가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희 연아가 사실 몸이 좀 안 좋아요. 큰 병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해서.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안 좋다니요? 어디가?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요. 오래된 아파트나 저층에 살면 연아가 고생할 것 같아서요. 제발 저희 부탁 좀 들어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좀 이상한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는 방금 있었던 대화를 전했습니다. 남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그날 이후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아의 건강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아이들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결혼하겠다는 아들의 마음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연아의 건강 문제로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근우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이야? 저기, 어제 롯데월드에서 좀 이상한 걸 봤어요. 그녀는 아들의 어색한 말투에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거라니? 형수님이, 아니, 연아 씨가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꼬마가 있었는데 그 누는 말을 고르느라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애가 연아 씨를 엄마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확실해?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처음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 애가 연아 씨한테 엄마라고 여러 번.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근종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지 의아한 표정으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 누가 형을 보며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어제 롯데월드에서 그 누가 방금 전 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근종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 나도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근데 진짜로 그만해! 너 연하를 모함하는 거야? 근종이 소리를 지르며 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근종아, 진정해. 그녀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 누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들으셨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형,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나도 형수님이 될 사람인데 닥쳐!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마! 근종은 격분한 채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거짓말 아니에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아의 건강 문제도 모호했는데 이제는 이런 이야기까지.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금 어디에요?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금 빨리 들어와요. 큰일 났어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연아의 건강 문제로 처가해서 저렇게 나섰던 것이 혹시. 그녀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준비하던 결혼이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걸까?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방문자가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김근종 씨 댁 맞나요? 현관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신지. 저는 연하대학 동창입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녀는 망설였지만 연하라는 이름에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좀 급해서요. 주은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연하의 옛 친구로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걸 한번 봐주세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연하가 한 남자와 찍은 다정한 모습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3년 전 사진입니다. 연하가 이 남자와 동거했었죠. 그리고 저 아이는 주은의 말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기 동영상도 있어요. 주은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분명 연하였고 그녀가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연하가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이 결혼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종 씨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과거를 숨기고 결혼하는 건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누가 봤다던 놀이공원에서의 목격담,
처가의 이상한 태도,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잠시만요. 그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결정은 여사님께 달려 있어요. 주은이 떠난 후 그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봉투 속의 사진들을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분명 연하였고 그녀의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금 빨리 들어와요. 큰일 났어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들의 행복했던 얼굴만이 맴돌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하루 종일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근종은 연하의 과거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근종은 대답도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연하의 집 앞에서 근종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연하가 나왔습니다. 오빠 전화도 없이 무슨 일이야? 다 알았어. 내가 숨긴 거 전부. 연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이 있는 거, 전 남자랑 살았던 거 다 알아. 근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그건 다 과거의 일이고. 거짓말 그만해. 지금도 그 애 보고 있잖아. 놀이공원에서 본 사람도 있어. 그때 연하의 부모님이 급히 나왔습니다. 김서방 진정하게나. 장모님, 제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습니까? 왜 이런 걸 속이셨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근종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하가 눈물을 흘리며 근종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결혼 같은 거 못합니다. 근종 씨, 제발. 연하 어머니가 무릎까지 꿇으려 했지만 근종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근종은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걱정으로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못 참겠어요. 사돈이랑 전화라도 해야겠습니다. 그래. 마음 단단히 먹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속이고 결혼을 하려고 하셨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잘못했다고요? 이게 그런 말로 될 일입니까?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하셨어요? 연하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반성이요?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결혼하려고 한 게 반성입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연락도 안 되고 집도 나갔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근우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형 찾았어요. 친구 집에 있대요. 정말 어디래? 근데 형이 지금 많이 취해 있대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모시고 올게요. 아니, 엄마가 가봐야겠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밤늦게 술에 취한 근종을 데리고 온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그녀는 아들의 아픔을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파혼 이후 그녀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근종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근종아, 밥 먹어야지. 그녀가 아들의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매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놓인 아침 식사를 저녁에 다시 치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근종이 머리가
많이 빠졌네요. 어느 날 아침 근종의 베개를 정리하던 그녀가 남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는 어떡하지? 벌써 한 달째 휴직이야. 남편의 한숨 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 누가 옆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형 회사에 다녀왔어요. 팀장님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밤이면 아들의 방에서 들리는 흐느낌 소리에 그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그녀가 조심스레 제안했지만 근종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더욱 많이 빠졌고 눈 밑의 다크서클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근종아, 엄마가 죽을 것 같다. 그녀가 결국 눈물을 보이자 근종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바보였죠? 아니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니? 6개월이 지나고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근종이 먼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가볼까 해요. 그녀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더 이상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날부터 근종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을 시작했고 가끔은 동생 근우와 술 한 잔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형, 요즘 좀 낫죠? 응, 내가 많이 도와줬잖아.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근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해외라고? 네, 싱가포르 지사요. 1년 정도 있다 올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기회구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괜찮아질까요? 그럼 시간이 약이라고 했잖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나 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안도하게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의 신입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지원한 근종은 그곳에서 처음 주은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종 과장님, 이번에 입사하게 된 오주은 대리입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주은은 다른 신입사원들과는 달랐습니다. 나이는 조금 있어 보였지만 겸손하고 진중한 태도로 업무를 배우려 했습니다. 주은 씨는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해외 무역 회사에서 일했었어요. 그런데 좀 더 발전적인 커리어를 쌓고 싶어서. 주은은 이전 직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빠르게 익혀나갔고 근종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멘토링이 끝난 후에도 종종 업무적인 조언을 구하러 오는 주은과의 대화는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야근 후 늦은 시간, 커피 자판기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식사는 하셨나요? 주은의 따뜻한 목소리에 근종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니요. 아직. 제가 아는 맛있는 곳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같이 가시겠어요?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은은 자신이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 회사에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성숙하고 진취적인 모습은 근종에게 새로운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나중에 알고 보니 주은이 완벽하게 계산한 우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근종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일부러 그의 부서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때의 근종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웃음도 많아졌고 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예전의 근종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근우가 들뜬 목소리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형,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 네. 제가 오늘 회사 앞에서 우연히 봤거든요. 형이랑 같이 걸어가는데 형이 웃는 모습이 정말 오랜만이더라고요. 그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근우야, 자세히 말해봐. 어떤 사람이야? 그건 저도 잘 몰라요. 며칠 뒤 근종이 퇴근 후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근우한테 들었단다. 아, 그 녀석이 벌써 근종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그럼 당연하지. 주은이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종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말이 되어 주은이 처음 집에 왔습니다. 단정하고 지적인 첫인상이 그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오주은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우리 근종이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주은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근종 씨가 너무 무뚝뚝해서 걱정했는데 알면 알수록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좀 그래요. 겉바속촉이랄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주은이 돌아간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니? 근우가 물었습니다. 좋구나. 참 좋은 사람 같아.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결혼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우가 장난스레 말하자 근종이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야, 너는 걱정 말고 내 짝이나 찾아. 그날 밤 그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죠? 그러게 주은이라는 아가씨도 참 괜찮아 보이고.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는 주은에게서 낯익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그러나 정확히 떠올리기 어려운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그녀는 문득 거울 앞에서 멈췄습니다. 2년 전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여보, 혹시 주은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고 봉투를 건네며 연하의 비밀을 폭로했던 그 여자. 여보, 큰일 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주은 씨가 그때 그 사람이에요. 연하의 친구라며 찾아왔던.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해요. 네, 처음엔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 생각하니 분명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난번 만남에서 주은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고 근종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죠? 근종이한테 말해야 할까요? 잠깐만요. 섣불리 말했다가 우리 아들 또 상처받게 할 순 없잖아요. 남편의 말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종이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구나. 네, 주은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근종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그녀는 남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아들 또 일단 지켜봐요. 주은 씨가 정말 나쁜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우연인 건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겨우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순간에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며칠 후 그녀는 시장에서 우연히 주은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머, 어머님. 주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장 보러 나왔어요? 네, 오늘 근종 오빠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려고요. 주은의 자연스러운 미소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전의 일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주은에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리며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연하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연하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2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아야, 미안한데 혹시 오주은이라는 사람 알아? 연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 근종이가 지금 그 사람과 만나고 있어. 네. 어떻게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2년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연아 내 비밀을 다 폭로한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더라고.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근종이랑 회사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주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를 따라다녔어요. 처음엔 그냥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연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점 집착이 심해졌어요.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마다 찾아가서 헤어지게 만들고 제 일상을 감시하고 10년이 넘도록 저를 괴롭혔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 아이 한 번 납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때 이웃분이 발견하셔서 실패했지만 경찰에 신고도 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연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집요해졌어요. 아마도 저를 파멸시키려고 했던 거겠죠.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게 그 사람의 목표였으니까요. 그럼 지금 우리 근종이를 그동안 너무 죄송했지만 이건 정말 위험해요. 오주은이 근종 씨를 만난다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아들 빨리 근종 씨에게 알리셔야 해요. 오주은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고맙다 연아야. 고마워. 저야말로 이런 일이 있게 해서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근종에게 알려야 할지, 그리고 주은의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 두려웠습니다. 연하와의 만남 이후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아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근종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주은이 그 애에 대해서야. 근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실 거예요? 이번엔 달라. 내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2년 전 내가 연아와 헤어지게 된 이유 기억나니? 어머니, 그때 이야기를 왜? 그때 우리 집을 찾아와 연아의 비밀을 폭로했던 사람이 바로 주은이야. 네, 무슨 말씀을?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주은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주은의 눈이 서류 봉투로 향했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말해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연아를 10년 넘게 스토킹하고 괴롭혔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를 납치하려 했던 일까지. 순간 주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던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들통났네요. 주은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야? 근종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사실이면요? 오빠를 만난 것도 이렇게 접근한 것도 다 연하 때문이에요. 그 여자의 모든 걸 망가뜨리고 싶었거든요. 뭐, 오빠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지 연하의 약혼자라는 걸 알았을 때 전 결심했어요. 오빠를 이용해서 그 여자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근종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날 사랑한 적도 없었어? 자랑이요? 하하, 오빠 정말 순진하시네요. 전 그저 제 계획을 위해 연기했을 뿐이에요. 근종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근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쳤다고요? 맞아요. 전 미쳤어요. 이연아에 대한 집착으로 그 여자가 행복해지는 걸 볼 때마다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근종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가줘. 근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주은은 비웃듯 웃더니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근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은 아들을 보며 그녀의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근종은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법적 대응해야 해요. 그래요, 이번엔 가만두면 안 돼요. 근우가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 주었고 가족들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진술서를 꼼꼼히 작성해 주시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때 근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투자금도 건넸습니다. 뭐라고? 얼마를? 그녀가 놀라 물었습니다. 4천이요. 해외 사업 투자라고.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아, 왜 그런 걸 혼자? 주은이를 믿었으니까요. 수사가 시작되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주은은 여러 남성들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받아냈고 그 돈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 선생님,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형사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명이에요.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연이어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주은에게 속아 거액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해외 사업 투자라며 3억을 주었어요. 저는 가상화폐 투자라고 해서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고 사건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어머니, 근종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래.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수사가 진행될수록 주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이런 식으로 여러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고 그 피해액은 수십억에 달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형사의 연락을 받은 그날 밤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재판이 남았잖아요.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형, 이번엔 꼭 돈도 찾아올 거야. 근우가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돈은 상관없어. 그냥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 여보, 이제 좀 안심이 되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아들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약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엔 우리가 더 잘 지켜줘야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긴 악몽이 끝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날, 법정은 피해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아들 근종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고인 오준, 들어오십시오. 주은이 수갑을 찬 채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은의 변호인이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강박증과 편집증을 알아왔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때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 투자금을 받아내는 과정,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증인석에 선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투자 수익률 표까지 만들어 와서 보여줬어요. 너무 전문적으로 보여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해외 사업장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다 가짜였더군요. 마지막 증인으로 연하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망가뜨리려 했고 급기야 제 아이까지.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주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전문적인 사기꾼이자 위험한 스토커였던 그녀의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피고인 오주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사기 피해액 전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주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근종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다 끝났어. 그녀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겪은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래, 내가 용기 내서 신고했기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었던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누가 말했습니다. 형,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응, 이번엔 정말 조심해야지.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녀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엔 정말 좋은 인연이 있길 바라야죠. 창밖으로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그녀는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기도했습니다. 늘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던 남편은 아들의 두 번째 이별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퇴근 후 귀가할 때면 그는 종종 동네 소주방에 들러 혼자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근종이. 소주잔을 비우며 그는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늘 책임감 강하고 성실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착하기만 한 아들. 하지만 정작 아버지로서 그는 아들의 삶이 너무 무겁지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아내가 물으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속으론 자신을 탓했습니다. 너무 모범적으로만 자라게 한 것은 아닐까. 좀 더 자유롭게 실수도 하고 넘어지게 둘 걸. 아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가지 못한 것도 후회되었습니다. 연하와의 일이 있고 나서 그는 매일 밤 아들의 방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의 흐느낌 소리가 들릴 때면 그저 문 앞에 서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많이 힘들죠? 아내가 어느 날 밤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주은과의 일이 터졌을 때도 그는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본성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아버지,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근종이 그의 방을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니? 아버지, 제가 바보 같죠?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마주 앉아 소주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은 취기에 붉어진 얼굴로 울먹이며 말했고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전 왜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없을까요?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순수한 거지. 그 순수함이 저를 망치는 것 같아요. 아니다. 그 순수함이 내 장점이야. 다만 앞으로는 그 순수함을 지키면서도 조금 더 현명해지면 돼. 평생 처음으로 아들을 끌어안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철수는 아들에게 더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때론 친구처럼, 때론 인생 선배처럼. 비로소 그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우의 결혼식 날, 그는 문득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명은 아픔을 딛고 조금씩 일어서고 있었고, 한 명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웃으시네요.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들이 참 자랑스러워서.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란 건 말하지 않아도 늘 자식을 생각하고 보여주지 않아도 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저 그 마음을 조금 더 일찍 표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뿐입니다. 이제는 좀 더 자주 이야기하자, 아들아. 퇴근길에 그는 근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별한 용건도 없이 그저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두 번째 상처를 받은 근종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 한켠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식사 자리에서 근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해요. 너무 쉽게 믿었고,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죠. 근종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근종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제가 정말 바보 같았죠? 아니다. 내가 순수했던 거지. 그 순수함이 독이 됐네요. 아들의 말에 그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근종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근종은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고 승진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팀장이 됐어요. 정말 축하해. 이제는 제가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주말이면 근종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카들과 놀아주고 근우와 운동도 하고 부모님과 산책도 했습니다. 형, 많이 달라졌어요. 근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전에는 혼자 끙끙 앓더니 이제는 이렇게 밝아졌잖아요. 다 너희들 덕분이지.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녀는 두 아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정말 괜찮아질까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번엔 더 강해질 거예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있으니까. 어느 날 근종이 일기장 하나를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써요. 제 마음을 정리하면서. 일기장에는 근종의 솔직한 감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픔도 후회도 그리고 새로운 희망도. 아들아, 넌 정말 대단해.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근종은 이제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트라우마를 하나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해요. 그의 말에 가족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근종의 웃음소리가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상처는 여전히 그의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응,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20살 시절의 두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 근종은 항상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근우는 늘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았습니다. 형,
우리 농구하러 가자. 근우가 형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싫어. 난 공부해야 돼. 에이, 맨날 공부만 하고 좀만 나와서 운동하면 머리도 더 잘 돌아간다고. 결국 근우는 형의 팔을 끌고 나왔습니다. 농구장에서 근종은 구석에 서서 공을 들고만 있었지만 근우는 적극적으로 형을 게임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근종이 던진 공이 골대를 통과했을 때 근우는 누구보다도 크게 환호했습니다. 형, 진짜 대단한데? 이런 재능을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수줍게 웃는 형을 보며 근우는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대학 시절 근우는 자주 미팅을 나갔고 그때마다 근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형, 이렇게 잘생겼으면서 왜 맨날 집에만 있어? 난 그런 거 어색해. 내가 다 할게. 형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돼. 미팅 자리에서 근우는 말을 못하는 형을 대신해 이야기를 이끌어갔고 형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어필했습니다. 그런 동생이 있어 근종은 조금씩 사회성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형이 회사에서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지. 이런 근우의 응원 덕분에 근종은 조금씩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두 아들을 보며 늘 감사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이었지만 오히려 그 다름이 서로를 완성시켜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우는 형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고 근종은 동생의 즉흥적인 성격을 잡아주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창 근종의 회복을 지켜보던 어느 날 근우가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근우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혹시 네. 저 여자친구랑 결혼하려고요. 식탁에 모인 가족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막내도 장가가는구나. 그녀의 남편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해, 동생. 근종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 고마워요. 미경은 3년 전부터 근우와 연애를 해온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그녀를 자주 봐왔고 모두가 좋아하는 며느리감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식장을 고르고 청첩장을 준비하고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특히 근종이 적극적으로 동생의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형, 이것저것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내가 결혼하는데 형이 도와야지. 결혼식 당일 근우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막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구나.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근종이 축사를 했습니다. 제 동생 근우는 항상 저희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죠. 이제는 제가 동생의 행복을 위해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모두가 감동적인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한 달 후 미경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이고, 이렇게 빨리 할머니가 되다니. 온 가족이 기쁨에 들떴습니다. 특히 근종은 삼촌이 된다는 사실에 매우 신이 났습니다. 형, 이제 삼촌 되시는 거예요. 그러게, 벌써부터 설레네. 주말마다 가족들이 모여 태교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미경의 뱃속 아기를 위해 그녀는 매일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세요. 무슨 소리야. 내 첫 손주인데. 근종도 조카를 위해 장난감과 그림책을 사왔습니다. 형,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행복한 순간들이 근종에게도 큰 위로가 되리라 믿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참 빠르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근종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밝아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결혼과 임신 소식으로 행복해하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요. 근우의 말에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경의 만삭이 된 배를 보며 모두가 설렘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형, 이제 진짜 삼촌 되시는 거예요. 근우의 말에 근종이 웃었습니다. 그러게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이제 근종의 웃음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닌 진정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응. 왜?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자.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설렘처럼 그녀의 가슴도 따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 그녀의 가족에게도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